만세 항쟁, 저는 60만세 독립항쟁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이름은 60 독립항쟁, 나중에 만세는 좀 빼더라도 그리고 60만세 운동할 때 운동 이름으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길라잡이 최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도 오셨군요. 예, 안녕하세요. 60 독립항쟁 100주년 역사 탐방은 사실은 좀 기억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후세들은 또 이어서 기억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그런 날로 생각해서 오늘의 그 탐방길을 잡은 거고요. 일단 그 탐방길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닙니다. 그 제가 직접 들어야 됩니다. 자, 조선공산당 역사탐방 이렇게 별도로도 좀 진행을 하고, 또 신간의 역사탐방 또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60만세 항쟁 그 자체의 제목으로도 진행을 하고, 오늘은 만세를 불렀던 그 길을 따라서 대체로 가는 그런 행로입니다. 제가 탐방을 진행하면 대개 3시간이 걸리는데요, 2시간 반에서 3시간 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한 10분 정도 전에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잘하면 뭐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후도 뭐 지금하고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겠죠. 이제 우리 독립항쟁의 역사를 보면 날씨를 보고 기후를 보고 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적들은 아무 때나 출몰하고 적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진행할 때 제가 이제 이름 쓰는 거에 있어서 그 옥사라는 말이 때로 나오는데, 저는 옥에서 전사했다 이렇게 하는 말에 줄임말이라면 괜찮은데, 그냥 옥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독립전쟁을 벌이는데 그 당시에 맞이할 때 그 순간에 감옥이라는 전쟁터에서 목숨이 끊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때 이것은 제국주의자에 의한 타살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독립항쟁의 그 찬연한 역사 속에서 전사했다,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옥에서 전사했다, 또 고문받고 전사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0만세 항쟁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아니면 민중사에 있어서 3대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3대 독립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3대 독립항쟁인데, 이 항쟁의 공통점은 거리거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전쟁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운동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새마을 운동도 운동이고, 숨쉬기 운동도 운동이고, 그리고 뭐 아주 작은 어떤 것도 운동이라고 다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 독재 시기에는 운동권이라는 용어를 권력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민중들이 그 운동권이라는 말을 권력이 만들어냈지만 그 운동권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해서 그것이 좋은 이미지로 지금 이제 남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그들이 엉뚱한 대로 유도하려고 했으나 결국은 이제 민중들에 의해서 그 운동권이라는 말이 매우 괜찮은 말로, 물론 이제 운동권 경력을 가지고 뭐 판다 뭐 이런 그 비판도 있습니다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소위 이름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는
또 60만세 운동이라는 이름이 고유명사니까요. 운동 그 유족회 회장님이 되시고 또 천도교하고 함께 또 연대한 그 전체를 대표하셔서 지금 황성건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이 60만세 운동 저희 할아버지가 당시 중동학교 대표로서 참여를 하셔서 11분의 그 학생 대표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족회를 맡게 되었고, 유족 중에서도 후손 중에 제가 제일 젊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게 되었는데, 지금 60만세 운동 공식적으로 있게 돼 있고, 지금 최창훈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는 이제 60 독립 항쟁이다, 또 3.1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알려지기에는 60 독립 항쟁이 학생 운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도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 안에 보시고 여기 자료를 이렇게 배포해 드린 걸 보시면 60 독립 항쟁은 이제 1925년도 조선공산당이 의해서 이제 최초 기획 설계가 되어서 조선공산당 임시상회부 김다냐, 조봉암 이런 분들이 설계를 해서, 이분들은 당시 망명에 가 있었으니까 국내에 있는 경상북도 안동 권오설 선생으로 하여금, 권오설 선생은 이제 고려공산 청년회 대표였거든요. 고려공산 청년회는 조선공산당의 청년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권오설로 하여금 60특별투쟁위원회라는 명칭으로 60만세 운동을 이끌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권오설 선생이 김다냐로부터 이제 자금을 받아서 천도교에도 전달을 하고, 천도교에는 또 똑같은 조선공산당의 박래원이라는 분이 계셨죠. 저기 문에 붙여놓은 포스터에 보시면 박래원 선생이 당시에 4대 교주인 추남 박인호 선생의 아들인 박래홍과 함께 여러분들이 천동 구파라고 불리우는 민족 진영에서 함께 이렇게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그 60만세 운동 당시에 뭐 몇 명만 잡혀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헌병이 당시에 그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칼을 휘둘러서 그 현장에서 귀가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갔다, 그런 기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항쟁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면 학생들만 남은 것은 6월 7일인가 8일날, 6월 7일날 조선공산당 이분들이 다 먼저 이제 피체되는 바람에, 잡혀가는 바람에 학생 세력만 남아서 실제 운동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굉장히 그 치열한 역사 투쟁이었고, 또 천도교 세력들이 남아서 각 지방에서도 이것을 이제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이제 컨테이너 2개가 설치돼서 사실은 특별 전시회를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보훈부가 제가 조선공산당 일을 많이 하니까 예산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덜렁 이 컨테이너 이렇게 2달 존치시키는데 500만 원 드는 거예요. 땅값하고 컨테이너 빌리는 거. 그래서 이 전시물들은 돈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대로 이제 설치할 것입니다. 수시로 7월 말까지 하니까요. 여러분 여기 지나가실 때 수시로 들리시면 쉬어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100주년 때 우리가 학술회의도 하고 이런 행사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역사 탐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획 맡고 있는 최진혁 선생님이 기획을 하고, 최창훈 선생님이 뭐 역사 길라잡이로서 워낙 또 탁월하신 분이시니까 최창훈 선생님하고는 이제 사실은 이걸 몇 년도부터 같이 설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최초로 오늘 100주년 행사하고, 하반기부터는 종로구청하고 협업이 되어 있어서 그 상설로에서 이제 역사 탐방, 문화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설로 개설할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소식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더운 날씨지만 여러분 뜻깊고 역사적인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한자 한자를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있어요. 60만세 운동이 지금 정착되어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건 없어요? 유족회가 있어요. 아, 유족회. 네. 지금 유족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권오솔 권오성 기념사업회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서 보험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김단야 기념사업회, 그다음에 그 이재유 이관수, 그 당시에 조선공산당의 항일혁명가들의 단체를 다 모아놓은 항일혁명가 기념단체 연합, 그것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책자에 보면 그런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일단은 지금 뭐 학생이 주도한 거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현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현이 선생 어디 계시나요? 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학자가 조선공산당은 이제 노총계다, 노동총연맹 그런 계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서 권오솔 선생이 60만세 항쟁 직전에 이제 피체되시고 또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매우 제약을 많이 받고, 특히 천도교 같은 경우는 교당 안이 털릴 정도로 그 정도로 또 탄압을 많이 받고 했으니까 거기는 그냥 그걸로 멈췄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은 두 부문이 있는데 이 두 부문이 결국 한 거다. 그래서 통동계라고 하고 하나는 통동,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직동, 그쪽에 거점이 있었다 그래서 사직동계, 이래서 이들이 다 했다, 이런 논조로 이제 얘기를 해 나갔던 것이죠. 이제 그러한 흐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 기념사업회 그러니까 누리집에 들어가 보면 지금도 그러한 입장에서 분류하고 있는데, 근데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조선공산당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런 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 학생 위주로 했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는가?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가 처음에 수사하고 발표하면서 그런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처음에는 이제 조선공산당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잘 모르기도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들은 중요한 거는 조선공산당처럼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그래서 결국은 전민중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상 조직, 지휘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 주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들한테 엄청나게 손해거든요. 그래서 자꾸 조선공산당 또는 고려공산 청년회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그 사건은 별도로 처리해서 6월 사건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학생들이 이제 중심이 됐다 이러면서, 근데 학생들이 철없어서 뭔가 좀 많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감정에 욱해가지고 뭐 했다, 막 왕이 돌아가시니 슬퍼가지고 막 욱해서 한 거지, 뭐 조선 독립 뭐 이런 건 뭐 생각도 하지도 않았다가 그들은 뭐 이런 논조로 논조를 펴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논조로 펴나간 그 흐름이 지금까지 계속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빨리 고쳐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논조를 일단 좀 타파하는, 그래서 좀 전에 황성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선공산당이 총기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의 위임을 받은 고려공산 청년회가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도교 세력과 또 노농총동맹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쪽과 또 여러 노동자들 또 시민들이 같이 합세해서 한 건데, 저는 거리에서 대규모 항쟁이 벌어진 것은 설령 노인들이 다 주도를 했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다 주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민중항쟁이고 민족항쟁이다,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그 항일 뭐 학생 운동이라고 하는 그 이름도 저는 나주 광주발 항일 민족항쟁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바로 이런 지역에서 굉장한 항쟁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신간회가 해소되는데도 결정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간회에서는 강주 강주발 항일 독립항쟁을 서울에서 전민중대회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죄다 중요한 인물들이 잡혀가면서 일명 민족계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뭐 별로 안 잡혀가고 사회주의나 민중을 대표하고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선공산당 이쪽 세력은 다 잡아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모순이 또 폭발한 측면도 동시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 좋고, 60만세 항쟁 아까 말씀드린 그 민중대회는 안국동 사거리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역사는 또 바뀌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감안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될 것 같네요. 사진을 찍고 민창식 집터로 옮기겠습니다. 사진은 거기 가운데. 정원생 빨리 와요. 저 앞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 수고해 주십시오. 분들의 괜찮아요? 뒤에 분들은 됐어요. 끝났어요. 예, 됐습니다. 끝났어요. 됐어요. 선생님 들어가세요. 선생님. 네. 네, 최 선생님까지 다 나왔습니다. 자, 조선 독립 만세! 만세! 조선 공산당 만세! 만세! 대한 독립 만세! 만세! 자, 이곳은 이제 오늘 탐방길하고 직접 관계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오면, 즉 안국동에 오면 안동별궁터가 이 뒤쪽이거든요. 그래서 안동별궁터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다. 인터넷 검색하거나 그러면 자세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른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전 그 이름이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혁명 시도가 1호부터 혁명이죠, 일종의. 그 시도가 이루어질 때 이 안동별궁 자리에 불을 질러서 신호로 삼으려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불을 지르기에는 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순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요새 말로 말하면 경찰이. 그래서 여기서 불을 못 지르고 지금 그 조계사 그 바로 그 입구에 지금 있잖아요. 그 인근 어디에 우정국 그 근처에 어딘가에 불을 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그런 역사성을 또한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뒤로 가겠습니다. 주식으로 항상 붙입니다. 미국에 예속된 역사가 있고 지배받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에 이곳에 건국준비위원회 치안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증언까지 가지는 않는데 일단 이곳에 건국준비위원회 사무소가 있었다는 이런 증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철승이라는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 민주당의 당대표도 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기 자기가 건국준비위원회 여기 찾아와 갖고 대화를 해봤다는 육성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서구입한 역사적인 자리다. 치안대라고 하는 거는 일제로부터 치안권을 확실히 이양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게 있긴 하지만 이양을 바꿔서 이제 치안대를 곳곳에다가 세우는데 이름은 다양합니다. 뭐 보안대도 있고 뭐 또 있고 이름이 지역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또 여러 또 나름의 또 계파의 그 경찰 조직도 민중 경찰 조직 자주적인 조직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치안대가 본부를 두었던 곳이 이곳이다. 나중에 그 여러 치안대를 통일시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8선으로 분할 점령만 안 당했다면 그 치안대가 전국적으로 소통하고 통해서 일제 경찰 이들이 우두머리 되는 일은 없었죠. 그런 역사. 그러니까 미 제국의 뒷배경이 없었으면 똑바로 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그 현장이고
이승만은 저 송영공원, 이승만 공원, 저 뭐죠? 그 기념관을 여기다 세우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세우려면 건국준비원의 기념관을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저곳에 민족항쟁 기념관을 세우자. 네, 이런 말씀은 또 함께 나중에 교사가 재직하고 있었는데, 미술교사가 국가보안법으로 몰려가지고 그분이 감옥을 사시면서 인생이 엄청나게 꼬였다는, 네, 그 역사도 우리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 도와주세요. 예, 요 사람들 길 가는 데는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인현왕후 민 씨가 일종의 유폐됐던 곳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주시로 지금 이건돼 있어서요. 명성황후 기념관 자리에 가면, 기념관이라고 쳐서 가면 그 이건된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 기념관에도 좀 가보시는 건 좋으세요. 그런데 이제 저는 민왕후라고 합니다만, 명성황후를 너무 많이 찬양을 해놔가지고 보기가 좀 민망한 면은 있는데, 근데 민왕후가 모든 잘못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또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요. 뭐 강고당 자리 중에도 민창씨 그분이 기도했던 곳이 이제 어디냐? 그럴 때 여기로 들어가면 저쪽 요러면 이 방향으로는 이게 대강 북서쪽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북서쪽 정도 되는 쭉 가면 거기 뭐 코트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마도 거기가 이제 일단 강고당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인쇄를 담당한 민창식 선생이 거기에 이제 거주하면서 인쇄물을 마저 찍었다. 다른 데서 원래 그러니까 안국동 다른 곳에서 찍다가 주변에서 의심을 하고 사는 것 같아서 요리 옮겨서 이제 나머지를 찍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뒤집히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던 기록을 전적으로 믿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어떤 합의 내지는 아닌데, 나중에 다른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그게 아닌가 보다 그랬는데, 이 장소는 틀림없긴 한데, 일단 7월 4일 날 어떻게 해서 마무리해서 신상록담도 탈출도 통일부에서 허락하고 벌써 와서 이렇게 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직공 조합에 그리고 연합조합 이런 데 굉장히 정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60만 세 항쟁의 명문 인쇄 담당을 한 이제 대표적인 분이 민창식 님이죠. 이거 씌워주시면 생명이 단축되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를 살리고자 하면 씌워주지 마시고요. 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제가 별로 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어쨌거나 간에 이 길을 설치를 하고 인쇄를 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처음에 인쇄기 사오는 것도 굉장히 아주 작전 짜듯이 힘들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왜 인쇄하냐고 이제 묻는 거잖아요. 파는 건 좋은데 이제 그들이 파악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팔면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막 여러 가지 나름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고, 근데 이제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권오슬 선생이 이제 그 직전에 붙들려 가시고 천도교에도 박래원 선생님께서 붙들려 가시잖아요. 이제 그 분이 주축이 돼 가지고 천도교와 고려공산 청년에 나아가서 조선공산당 아니면 이런 저런 여러 조직 학생 포함해서 연합 조직체를 이제 건설하는 과정인데, 그렇게 잡혀가셔서 그분께서 그 자리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당일날 그 만세 시위를 하려고 하는 조직 이름을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근데 그 선생이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4년 뒤에 돌아가시고 옥에서 전사하게 되는 이유가 직접적인 이유는 다른 게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크지 않았나. 그 권오설 선생의 그 자료집은 권오설 1, 2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두꺼운 그 책인데 편지가 대부분이에요. 그 편지를 읽어보시면 뭐 어떤 데 막 화도 내시기도 하고 우리 인간하고 매우 이렇게 똑같으시면서 동시에 보면 또 굉장히 또 깊은 철학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요점은 이 사유재산 제도, 이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평하게 서로 함께 공유 이런 체제로 가지 않으면 억압과 착취, 지배 이런 것은 끝날 길이 없고, 제국주의도 바로 그게 근원이다. 그래서 토지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좀 눈에 특별히 띕니다. 그래서 옮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여기 좀 서서 좀 볼 텐데 시끄러워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 언저리에 아니면 그 코트 자리에 코트 자리에 저 자리가 이제 민창식 선생이 기거했던 곳이 아닐까. 사실은 인쇄물이 있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배포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거리에서 소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쇄물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0만 장을 만들었다 이러는데 뭐 어떤 경우는 또 그보다 조금 좀 차이가 나기도 하나 봅니다. 통계에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민창식 선생의 그 인쇄 거점이다. 원래는 다른데 이제 그것도 번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더 많이 찍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마저 찍고, 이 찍은 걸 어떻게 했냐? 그걸 천도교 대교당, 오늘 거기 가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 손재기 선생 집에다가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좀 나오는 거는 또 개벽사 안에다가 굉장히 많은 양이니까요, 숨겨두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법 안정성 같은 게 이제 있고, 자항사도 마찬가지인데 안정적으로 그 보존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근데 천도교는 또 종교 조직이고 교인 수도 상당히 많은데 1926년 될 때는 일제 통계에 따르면 상당히 줄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3.1혁명 때 워낙 세게 맞았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직 쫙 깔려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1혁명 때 만약에 천도교 조직이 없었으면 지역 그 거점과 또 특히 그 인쇄할 수 있는 장치가 천도교 그 각 지역 조직이 대부분 확보하고 있거나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걸 다시 또 등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이제 어려웠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도 천도교가 이제 지금 기억에서 많이 사라졌잖아요. 사라진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종교의 그 힘, 기독교하고 천주교가 워낙 이제 기세가 세기도 하고, 특히 기독교는 미 점령군이 들어오면서 의식적으로 육성을 이렇게 하잖아요. 천도교는 좀 더 소홀히 하다가 조선공산당 그 건물 뺏어가지고 이조집회 찍었다고 뺏어가지고 천주교에다 그걸 줘요. 그거는 이제 관계를 갖다 더 깊이 해보자. 근데 뭐 일제 때나 언제나 마찬가지인데, 종교 조직을 자기 조직의 하부 단위로 편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편성하려고 이제 했는데, 한용운 선생 같은 분이 불교 쪽은 그걸 깨뜨려 버렸죠. 막 큰 대회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차질이, 중대한 차질이 불교 쪽에서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한용운 선생 기억할 때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기억하면 좋은데, 일단 1920년도 하면 3.1혁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념적인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1혁명 때는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것 같다.
민족 자결, 뭐 이거는 누가 민족 자결을 제일 먼저 주장을 했을까요? 레닌이 먼저 주장을 했죠. 그리고 레닌은 실제 그 소련 그 당시 러시아 그 지역 민족들을 일단 독립하면서 연방하는 형식으로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도 모순도 있겠지만 매우 혁신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배 체제 아래에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는 자기가 한번 잡으면 절대 놓지 않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이제 이어지면서 일선도 또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일선이 뭐 고유하게 이제 이상주의자다 해갖고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미국의 주류는 이제 그 사람의 사상도 좀 있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우리가 3.1혁명 그 일어나는데 일단 외부적인 환경적으로는 조금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이제 일선이 선언해서 우리가 했다 이런 건 뭐 절대 아닙니다. 그런 서술은 아주 잘못된 거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배를 받았잖아요. 언제부터 지배를 받았냐면 1894년도부터 지배를 쭉 받았습니다. 뭐 이른바 아간파천한 일부 그런 때 잠깐 제외하고 쭉 지배를 일본에 대부분 받았어요. 뭐 그러면 94년도부터 받았으면 1919년이면 몇 년입니까? 이게 몇 년 지난 거죠? 6년에다 19를 더하면 25년의 지배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학을 떼는 거죠, 민중들이. 특히 거슬러 올라가면 막 머리도 강제로 깎이고 막 했잖아요. 그게 고종의 이름으로 깎긴 했지만 결국은 걔네는 지네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하게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하게 하냐, 무력 점령해 가지고 하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응축되고 또 응축된 그 민중들의 분노 한이 3.1혁명 통해서 폭발한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분들이 그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특히 농촌은 굉장히 격합니다. 무장투쟁에 가까워요. 무장력을 많이 갖춰요. 그래서 파출소나 이런 데 막 공격을 해서 뭐 불도 태우고 말이죠. 일본 순사도 막 죽이기도 하고 막, 또 일본이 고용한 조선인 형사도 일본 형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암리 학살 사건이 걔네가 그렇게 살해당한 거에 대한 보복입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근데 이제 3월 달은 일단 그렇게 대규모로 막 그냥 무력으로 지배하는 이런 게 중순까지는 좀 아니었는데, 하순 또 4월 오면서 막 죽여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 여러 그런 인물과 관련된 설명도 있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막 살해한 여러 예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였다가 3.1혁명에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60 독립항쟁에서 이제 폭발했다. 전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60 독립항쟁에 폭발할 때는 전에 그 민족 자결 또는 정치적인 자유 뭐 이런 입장에서 벗어나 가지고 계급 문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대중 조직이 곳곳에 이렇게 조직이 이미 다 되어 있어요. 노농 총동맹 1년 전에 만들어졌죠. 노동자 총동맹 조직이 만들어졌고 농민 총동맹 조직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1년보다는 한 2년 뭐 가까이 전이네요. 근데 2년 전쯤에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청년 총동맹도 또 24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5년도 4월 달에 조선공산당이 그런 기반 위에 창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26년도에 그와 같은 대규모 항쟁을 말하자면 조선공산당이 이제 나름의 정세 판단을 해서 이제 했는데, 물론 뭐 공산당 방향으로, 사회주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세력 중에 여기에 공감 안 해갖고 동참 안 한 세력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청년회라는 조직입니다. 정세가 지금 그런 정세가 아니다. 3.1혁명하고 이거 상당히 다르다. 근데 이제 이 화요의 중심에 또 여러 그런 또 북풍의 막 이런 조직들이 있잖아요. 이런 조직을 이제 아나키스트 조직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그 다음에 무산자 동맹회 같은 이런 조직들이 연합해갖고 조선공산당을 만들거든요. 만들고서 이제 좌우 연합으로 해서 항쟁을 일으켰던 거죠. 그 관점은 이런 겁니다. 투쟁하면서 조직을 건설하고
또 힘을 축적해 나간다. 이런 관점인데 서울 청년회 이건 아니다. 이제 이러면서 참여를 안 했던 것이죠. 그 작업을 진행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정세 판단이 달라갖고 우린 못 찬다.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세력이 이제 나중에는 조선공산당이 이제 막 탄압받고 할 때 나중에 합류하게 되죠. 다 합류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옮기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참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학생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민창식 같은 이런 인물은 노동자 계급 대표란 말입니다. 대동인세. 그 파업을 가서 뒤에서 또 돕고 또 어떤 때는 힘을 또 보태고 또 지도력이 필요하면 연결하는 게 지도고 방향을 똑바로 제시하는 게 지도잖아요. 그런 걸 일정 부분 했고 노동자들이 그걸 갖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하면은 뭐 노동자들 그냥 뭐 무지랭이 모르는 사람들 꼬셔가지고 막 이상하게 유도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정세에 맞춰서 마음이 맞아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60만세 항쟁은 의미가 엄청나게 큰 게 실제로 일제는 며칠 전에 이제 다 3, 4일 전에 다 중요한 그런 조직들이 막 발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삼엄하게 이제 경비를 합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을 하니까 일제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이거 대외적으로 막 너무 막 유신을 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합의해 갖고 편입을 했다. 우리가 문명이 뛰어나고 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지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한일합방도 하고 또 을사조약도 맺고 막 다 했다. 이제 이런 식의 관점으로 계속 밀고 나갔는데 국제적으로는 이제 3.1혁명 때 막 살해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막 여론화되기 시작했는데 이제 60만세 항쟁이면 훨씬 더 그게 더 강화되는 것이죠. 예,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옮겨야 되겠어요. 네,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뒤쯤, 요 쭉 들어가서 저 집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고, 그 인근이 집이었을 거다. 이제 그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집이다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거는 택도 없는 말입니다. 여기 안국도에서 저쪽으로 가면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거기 지금 안내소가 있고 한 그 위치가 우리 역사에서 가깝게는 신민당사였고요. 예. 그러니까 76년도에 아마 마포당사로 이사를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성을 구워 삼기 위해서 마포당사를 상당히 거의 지어줬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이철성을 밀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는 김영삼이 당선돼 버려 가지고 거기서부터 박정희가 머리가 그냥 아주 복잡해졌죠. 그래서 김영삼은 안 돼. 이걸로 이제 계속 가다가 끝까지 막 간 겁니다.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근데 그 신민당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 민주주의 민족전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줄여서 민전이 있었던 자리니까 저 자리는 잊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 그래서 극우 세력이 저곳을 쳐들어와 가지고 내쫓고 지네가 나중에 차지한 곳이기도 해요. 그게 이제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의사, 의거, 턴데 저는 순종의 성하에 올분한 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적절하다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순종이 돌아가시고 막 승하 이런 말 쓰기보다 저는 그냥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이틀 뒤에 송학선 선생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 노동자 활동도 많이 하고 또 고군분투 그렇게 이제 사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칼을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칼이 일제 그 아주 좋은 칼인데
그걸 입수하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로 사이토를 이제 죽일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막 맨날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볼펜 하나씩 갖고 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볼펜이 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던져보자. 저기 하면 잘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무수하게 연습을 해요. 이재명 그 비슷하고 네, 비슷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던져서 이제 됐다 싶은데 마침 이제 왕이 돌아가시니까 근데 뉴스를 보니까 조문하러 사이토가 이 문 출입을 할 거라는, 여기는 신하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원래 서쪽 문이 종친이 동쪽으로 출입을 주로 하고 이게 서쪽에는 이제 신하들이 출입을 하는 걸로 보통은 이제 구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왕 말고는 모두 이제 신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리로 이제 와가지고 사이토 비슷한 사람이 이제 있는가 변장을 해갖고 막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사이토 어쩌고 그 차량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막 그런 말도 나오고 부르는 막 그런 말도 나오고 하니까 사이토다 하는데 사진도 비슷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갖다 찔렀는데 그 사람이 사이토가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결국은 죽이지는 못했는데 진짜 죽인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분은. 그리고 이제 그러고서 저쪽으로 쫓겨가면서 저쪽으로 아마 길을, 지금 길 기준으로는 길을 약간 건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만세를 불러라고 막 사람들한테 얼마나 지금 좋은 일이냐고 막 이랬는데 보니까 이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을 죽이지를 결국 못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과는 됐는데,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소식이 계속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7월 8월 되면서 이제 재판 과정이, 그러니까 60과 항쟁 직후죠. 재판 과정이 이제 신문에 막 크게 보도되고 하면서 민중들이 엄청나게 공감을 해서 뭐 재판하는데 뭐 500명이 왔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열기 속에, 그리고 송악선이라는 인물이 죽일만 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그놈은 뭐 요새 말로 아마 100번 죽어 마땅하다 막 이런 어떤 논조로 아주 꼿꼿하게 이렇게 나가고 나중에 이제 사형이 되시죠. 근데 그런 흐름이 60만세 항쟁과 이렇게 괴를 같이 한다. 그 직전도 마찬가지고, 직전에 이제 그런 또 울분이 더 강화되는,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울분이라고 하는 건 민족적 울분이죠. 뭐 왕이 죽었다고 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남자연 선생도 사이토를 죽이려고 이 자리에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입구에 이제 왔는데, 그래서 그 전에 그 뭐 영화를 만들 때 남자연 선생을 한 번만 그 영상에 비추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얘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 송악선 선생이 이제 그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 이어져 나가고, 또 더 중요하게는 단성사 앞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단성사에서 아리랑이 가을에 공연이 되죠. 그래서 그 아리랑 공연이 민족의 그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내는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60 독립항쟁이 일단은 억압받고 그걸로 막 잡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재판투쟁이 그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는데, 그 재판받는 우리 그 아까 나온 그 11명의 그분들도 굉장히 꼿꼿하게 재판을 받죠. 그래서 송악선 선생하고 이게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서, 사실은 다 청년인데 마음이 내가 잠시 잘못 판단을 해서 선처를 바랍니다. 이게 또 다른 답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잘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60만세 항쟁의 중심적인 조직은 아까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 청년회, 조선공산 청년회, 이제 그는 고려공청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제 그 조직과 별도로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이 조직이 실제 가두투쟁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사회주의 어떤 일종의 표면 조직이라는 말을 그때 많이 쓰는데,
근데 이들은 실제로 또 대중조직이기도 했습니다. 과학을 앞세워서. 근데 1920년대에 그 과학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급증했거든요. 그 대중적인 열망을 정확히 읽어낸 조직 형태이기도 했죠. 그래서 처음 조직될 때는 한 60명 정도 모였다 그러는데 공식 기록으로 나타나는 거 280 몇 명으로 나타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600명이 넘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조선 뭐라 그랬죠? 그 지금 글자 다시 해보죠. 조선 요거 오늘 요 이름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뭐라 그랬죠? 조선 학생, 네? 학생,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연구회. 감사합니다. 저는 하지 않고 다시 합니다. 시작. 네. 연구회. 다르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자, 다시 다 일치할 때까지 시작.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어유 굉장하십니다. 제가 선물 많이 어디에선가 들어오면 제가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조선 근데 이 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조직을 만들어서 등록을 신청하러 가러 갔더니 안 된다. 불어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원래 이름은 조선 이거 빠지고 학생과학연구회로 등록했다는 썰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썰은 조선 사회과학 학생연구회 해서 사회자를 빼면 등록시켜주겠다 해갖고 그거 빼고 등록했다는 설이 있는데 저 두 번째 거를 믿습니다.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있었다면 그날 육시방쟁 거리 그 항쟁은 불가능했죠. 네. 매우 조직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생각하면 안 되고 목숨과 맞바꾸는. 중학생 이사 딱 한마디만 드리면은 그분이 30살 노총각이었는데 예, 가시면서 자식이 말씀해 없어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후손이 없으니까. 후손이 있고 이래야 챙기고. 서럽다. 여기 와장. 근데요, 이제 여기가 무슨 문이죠? 돈의문인가요? 돈화문인가요? 돈의문일까요? 돈의문은 서대문. 네, 의문이 생긴다고 하십니다. 예, 돈화문이죠. 돈화문. 돈이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서대문이고요. 지금 없고요. 그래서 돈이문 박물관이라고 저번에 박원순 시장 때 만들었는데 순종 왕께서 저는 그냥 황제 이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왕께서 이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순종 황제는 사실은 1907년 고종한테 그때 완전 양의는 아니었거든요, 형식적으로. 근데 이제 완전 양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맡겨놓는다 이런 개념에 가까웠는데 순종으로 그냥 그걸로 넘어가는 걸로 공식화 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고종이 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순종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당구 치고 막 그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당구 실력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주 비판을 사람들이 순종이든 고종이든 뭐 민왕후든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또 자세히 또 그 역사를 또 살펴보면 개인사는 참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붕어하니까 왕은 붕어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 상여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나가는 상여는 또 대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뭐 애울 필요는 없고요. 대여. 그래서 대여가 이제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여기로 나가겠죠. 근데 이제 왕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규정이 있습니다. 지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 민중들이 와서 여기서 학생들 민중들 막 와서 여기서 엎드려서 막 고곡을 하는 거예요. 곡을 하는 거예요. 워낙 와서 많이 곡을 하니까 총독부도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살해당했을 때 이거는 뭐 비공식적인 어떤 사람이
일종의 그 실록 이런 식으로 써놓은 내용에 자세히 나오는 내용이에요. 돌아가시니까 이승만은 그냥 대충 그 장례식을 치르고 싶었는데 민중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경교장 뭐 안방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서 계속 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이제 장례를 간단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승만은 불편한 신기를 뭐 때문에 저러는 거냐?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김구 선생은 빨갱이죠. 왜냐하면 북에 가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 아마 김구 선생이 더 살아계셨으면 국가보안법으로 깜방에 가셨을 게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그랬듯이 이 왕이 돌아가시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일반 백성들이 뭐 엄청나게 와서 막 호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왜 건너편에다가 그 어떤 그 삼엄하게 더 경계를 했겠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외쳤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거로는 그 외쳤다는 기록이 쭉 나와 있는 건 조선 총독부에서 보도자료 돌린 내용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저항이 있었고, 말하자면 일제는 자기들 원하는 거를 그대로 말하면 보도자료로 돌렸다고 봐야 되겠어요. 단성사 있는 자리에서 할 얘기를 여기서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예, 저기 계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예, 저희 역사 탐방을 좀 하느라고요. 자, 지금 찍을까 해서요. 네. 알아서 하시라고요. 예, 그냥 뭐 알겠습니다. 힘드셔요. 너무 힘드시니까 편한 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오마이뉴스에도 그런 사진이 현재 걸려 있는데요. 60만세 항쟁의 사진을 쓰면서 대한문의 앞에서 나오는 순종의 대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올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한문이면 지금 영웅궁인데, 그죠? 그 일제가 만든 이름에 가깝다 싶은데 그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죠. 그게 덕수궁인데, 덕수궁에서 대여가, 순종 대여가 나왔다고 하는 사진을 종종 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많다. 순종은 여기서 돌아가셨는데 덕수궁까지 일부러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일로 와서 여기로 갔을 리는 없다. 아니면 종로 상가로 이렇게 이동했을 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죠. 그래서 사진이 잘못 쓰이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쓰인 거 그대로 믿으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적는 게 좋잖아요. 그죠? 적자생존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적자생존 머리에다 적거나 또 몸에다 적거나 또 연필로 적으세요. 그래서 적자생존의 그 법칙을 잘 따른 사람은 이순신이고, 원규는 이제 그 적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생존하는데 지장이 좀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이 적자생존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인 시나리오라는 게 우리 역사에서 있는데요. 자, 사회적 진화론이라고 있는데, 진화론을 사회에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들은 뛰어나기 때문에, 문명이 일본어로 말하면 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한테 계속 설파한 게 문명 개화론이거든요. 문명 개화론을 제가 어렸을 때 10대일 때만 해도 교과서에 실렸어요. 일제가 내세우는 게 문명 개화론이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문명 개화의 최전선에 있으니까 동양에서는 자신이 모든 걸 주도하고 우리처럼 뒤떨어진 민족은 잘 따르는, 그래서 계명을 우리가 시켜주겠다. 그래서 보호조약을 맺겠다. 이런 거 올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지식인이나 그 지배층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거를 따라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산업 문명이나 산업 실력이나 이런 거 굉장히 뛰어난 거 사실이죠. 그럼 배워갖고 와서 이제 우리가 뭐 한다 이런 논리는 괜찮은데, 그들이 뛰어나서 이제 그들을 우리는 따라서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실력 될 때까지는 우리는 지배당해야 이게 마땅하다 하는 게 이강수의 논리.
그래서 1920년대 그 이강수 논리에 따라서 그 이론이 설파되고 한 거를 뭐라고 합니까? 자치론. 그렇죠. 그게 바로 자치론이죠. 근데 자치론을 동아일보에다가 이광수가 연재를 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민족 개조론. 민족적 개조론. 경륜. 그러니까 민족 개조론이죠. 우리 민족은 열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족 개조론 내지 동아일보에다가 쭉 연재하는 이제 그 연재가 민족적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해외에 그 독립항쟁하는 사람, 국내에 이제 올곧게 이제 독립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아주 경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논설을 싣는 거 보고 민중들이 동아일보 불매운동에 나섰어요. 그래서 동아일보가 막 그걸로도 타격을 상당히 입습니다. 다른 걸로도 타격을 입는데요. 그 박충검이 납치해가지고 동아일보 송진우 뭐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뭐 쓰라고 했죠. 잘못했으며 일본 욕하고 막 이런 거 잘못했으며, 또 하나는 돈을 얼마 주겠다 약속하게 만들은, 그게 이제 나중에 폭로가 된 거예요. 그래고 동아일보 불매운동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동아일보에 김성수, 송진우 다 퇴진을 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바뀌었던, 근데 좀 바뀌고 또 바람이 잠잠하니까 도로 진해가 와서 다 해먹은. 근데 이제 조선일보는 참 꼿꼿했어요. 1920년대에 굉장히. 그래서 이제 그 역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 독립항쟁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좋게 보도를 하고, 일제도 기자는 좋게 보도해요. 근데 그 큰 논조 있잖아요. 이게 자치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60민중 이런 민족항쟁이 되는 것도 그들을 배제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기의식에서 성립한 측면도 있죠. 그리고 신간에도 마땅히 그렇죠. 신간에가 어떻습니까? 그 자치론 배격 들어있잖아요. 그들을 배격한다. 그래서 이건 간단히 말하면 그 동아일보 세력 배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역사에 엄청난 죄를 범한 게 1920년대 그 자치론. 그러니까 김성수가 처음에 괜찮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하게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거기 우두머리는 누구예요? 김성수잖아요. 근데 김성수가 그런 판단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은 이제 송진우한테 많이 맡기고 뭐 장덕수한테 맡기고 이런 식으로 된 건 있는데, 그러나 최종 결정을 누가 합니까? 요새 말로 자본주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성 전문도 소유하고 동아일보도 소유한 김성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김성수가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여운형 선생하고 합작만 했더라면, 그러면 우리는 독립을 잘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걔들이 그걸 안 하죠. 걔들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고인들의.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1920년대 이 자치론 혁파, 이것을 제일 앞장서서 했던 데가 조선공산당, 고려공산 청년의 이런 조직이고, 그래서 귀결이 60 만세 항쟁의 주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네. 문제는 자. 자치도 안 됐다는 거죠. 자치도 안 해줬는데. 걔네 자치할 마음이 일단 없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진행하면서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말씀하세요. 60만세 운동하고 단성사를 지금 한번 검색창에 좀 치면서 이미지 눌러주세요. 저 3층에 올라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각사는 3.1 혁명 33인 선원 중에 한 분이신 불교 대표 누가 있어요? 한영훈. 그분 말고 그렇죠. 누구? 용성 스님. 영성수. 네. 안 나오나요? 용성 스님이 여기 스님의 터전이었죠. 근데 김구 선생,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돈을 또 많이 보내서 김구 선생이 여기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에 여기 직접 방문해가지고 감사하다고 네, 했던 지역입니다. 자, 일단 갑니다. 수고하십니다. 또 왔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욕지 독립만세운동 충창터. 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60만세 항쟁 관련해서 유일한 표석이에요. 요게. 근데 이제 아까 황 선생님께서 이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종로구청하고 얘기가 되면 표석을 2-3개 세워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긴 했으니까 그게 실행에 옮겨질지는 모를 일입니다. 자, 길에 방해 안 되시게 이쪽으로 붙으셔요. 저 멀리 계시거나.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유일한 건데 여기에 나와 있기를 중앙고보생 이선호 등이 대한독립 만세를 선창하던 자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 특정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일단은 매우 잘못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남산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러면 남산고등학교생 최창우 등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남산고등학교 생들이 중심이 돼서 그 학교가 훌륭하다 이렇게 되고 끝나버리는. 근데 이 이선호라는 이 인물조차도, 시끄러운데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선호라는 이 인물조차도 아까 뭐 무슨 학생 뭐라 그랬죠? 처음부터 자 조선 와 엄청납니다. 사실 저는 이거 하나 명확하게 알아주시는 게 구체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검색이 다 되니까요. 자, 근데 거기에 이분이 중요한 그 회원이고 활동가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이선호라고 하는 이 인물이 굉장히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장사하시는데 이제 일단 방해가 되니까 요 정도 얘기하고 일단은 건너편으로 잠깐 가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60만세 운동, 그리고 점, 쉼표, 그런 다음에 단성사 이렇게 치시면 그리고 이미지 누르면 사진이 나오는데 여기 현장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치고 계십니까? 배여가 지나가는 서서 사진 나오신 분. 저 그리고 중간에 말씀드리면은 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그 자료 집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거기 대부분 담겨 있는데 제가 단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나중에 저한테 또 물어보시든지 아니면은 구글 들어가면 사진을 보고 뭘 설명하는지 알 수 있는 그 절차하고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알아서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진 지금 나왔습니까? 단성사로 60만세 운동과 단성사. 근데 요거밖에 안 나왔어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이건 완벽 정리가 나왔네. 자, 제가 잠깐 만져도 되죠? 자, 요 사진인데요. 요 사진이 그 유명한 아까 나온 이해박는 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이해박는 집. 이를 해박는 집, 치과다 이거죠. 이를 해박는 집. 예, 보여. 치과 나 그 봤어. 건물이 지금 뜨는 거거든요. 네, 국가보훈처 네, 근데 다른 데도 뜨면 60만세 운동하고 그냥 눌러도 나오긴 합니다. 네이버에 예. 뭘로 검색해서 네이버에서 60만세 운동 점 단성사로 한 다음에 쭉 내려갔어요. 네, 그러면 일단 들어주셔요. 자, 죄송합니다. 자, 요건가요? 요거는 너무 큰데. 자, 선생님이 다 보이게 조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것만 나오지. 60만세 운동 이렇게 치면요, 이미지 누르면 다 나옵니다. 자, 요건데요. 요거 여기 보면 이해박는 집이 요거 옛날 그 글씨체로 쓴 거 있습니다. 이해박는 집.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 최진혁 선생님이랑 이야기해보고 할 때 저 건너편인 걸로, 건너편인데 좀 더 위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기가 피카디리 자리잖아요. 저기가 그거보다 약간 더 위이거나 그 이해박는 집이라고 하는 지금 요 거리를 지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자, 60만세 항쟁 때 이제 대여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만세를 아까 이선호가 선창에서 이제 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창의 의미가 뭔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선호 혼자 제일 먼저 와서 막 외쳤다 그런 기록은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이제 그거보다 그때 여기에서 앞에 와서 외치는 걸 담당한 사람은 이현상과 임모 씨가 일단은 포함된 것 같아요. 류면이라는 분도 이제 적어도 셋이 같이 외쳤는지 이선호 그분이랑 넷이 외쳤는지는 모르지만 뛰어나가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 외칠 때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 대여가 다 거의 빠져나가고 맨 후미 때쯤에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외친 건 관소교에서 맨 앞에 외친 게 당시의 신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수교는 이제 올 때쯤에 아니면 약간 시간 지나서 외친 것 같아요. 거기는 연희 전문 학생들이 주축이고 여기는 중앙고보 학생들이 주축인데 중앙고보 학생들은 워낙 많이 참여했어요. 네, 그래서 중앙고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우리가 역사를 기록을 할 때 중앙고보가 다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다.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60만세 운동 기념식도 중앙고등학교에서 맨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황성근 선생님이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고 그 주장을 하면서 요래 광화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공산당 공산정년에 이제 이런 역사가 복권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주축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번에 보험부에서 뭐라 그러죠? 팜플렛을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나요? 설명서 뭐 그쯤 되겠죠. 찌라시도 뭐 그런 거 같고 네, 거기에 조선공산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넣기 위해서 정말로 황성근 그 선생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셨다. 그런 의미로 박수를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한번 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지금 박희정 선생님이 고군분투 지금 유튜버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 박희정 TV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희정 TV가 지금 최고로 600명 좀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단기간 목표시라고 하는데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박희정 TV 치셔가지고 아니면 댁에 가셔서 치셔서 박희정 TV를 앞으로 잘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그렇게 하면 저한테도 나중에 콩고물이 좀 광고비 나오면 우리 한 잔 합시다. 한잔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그 이해박는 집 있잖아요. 이게 공식 기록은 없는데 유튜브 그러니까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이 사진이 어떻게 입수됐나 하는 이야기가 재미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어디 일본에 갔다나 아니면 일본 상점에 갔는데 그 사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진이 한 100장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창한테 그걸 싹 막 돌렸다나요, 찍은 사람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없겠냐고 해가지고 그 이선호 선생 아들이 그걸 봤대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요게 지금 입수돼서 인터넷에 이렇게 지금 돌아다닌다는 거. 그래서 일본이 이걸 찍어갖고 이렇게 퍼뜨리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찍었는데 근데 누가 찍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적자 생존이다 이거죠. 그죠? 적는다 기록한다. 그러니까 기자 생존 뭐 이럴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유튜버도 이제 반드시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제가 잘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한마디 더 하시죠. 뭐. 박희정 TV를 구독하는 걸 지금 이렇게 하라고. 지금 바로 해야 한대네요. 집에 가면 집에 못한다. 가서 하면 안 해. 네, 그러면 이제 늘어나질 하신 분 않아. 계십니다. 지금 바로 해주시면 왜냐하면 60만세 항쟁 찍으러 오시는 분은 이 언론사 대표 박희정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서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너무 길고 그러면은 고생이 너무 돼서 제가 일단 4시 반에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에 관계없이. 근데 사실은 60만세 항쟁은 요 정도까지 오면 거의 중요한 데를 다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 서너 군데 오면 2시간 반이나 2시간이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다른 역사 보러 여기 잠깐 가겠습니다. 세시영 숨겨터. 이거부터 봐야지. 여기는 조선시대 감옥자리입니다. 여기가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때는 막 재빨리 가거나 아니면 돌아가야 돼. 뒤에 술락길이 있습니다. 술라보는 골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다가 잡히면 아주 골치 아파요. 자, 그런데요, 최시영 선생이 여기서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죠. 최시영 선생이 사형당했는데 불행하게도 역사에 정말로 분노해야 될 일이 최시영 선생 사형 판결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조병옥. 오보 군수 조병갑. 조병옥이 아니고 제가 조병옥을 하도 미워하다 보니까 자, 조병갑이 판사였어요. 네. 제일 중심 판사는 아니고 요새로 말하면 배석 판사죠. 그래서 조병갑이 판사로서 동아경명 때 쫓겨났던 그놈이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안 죽고 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사형을 판결한 게 여기 나와 있다시피 1898년입니다. 그래서 그 판결을 해서 여기에 감옥이 있었다 그래요. 요 뒤쪽에. 그래서 여러 그런 주장이 있지만 어떤 분이 나름 열심히 고정한 분은 여기 저 경찰서 여기를 포함해서 이 뒤쪽 일대가 당시 감옥 아니었나. 그래서 이 감옥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순우 민족문제연구소 이순우 선생에 따르면은 정봉준 장군도 여기서 사용됐음에 틀림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정봉준 장군은 전옥서 자리에서 사용당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용 시설이 없습니다. 거기는 가둬두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갑자기 죽일 수는 없는 곳이어서 여기서 이제 그 당시에 5명이 같이 붙들려 와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 동아경명의 5명이 누구죠? 서울에 와서 재판 받았던 5명. 정봉준, 손아중. 다 맞히는 분은 제가 라면 한 끼. 김계남. 김계남은 중간에. 김계남 아니고. 자, 또 누구죠? 자, 다시 정봉준, 손아중. 김계남 아니고 최 맞아요. 최시영 선생님. 최재훈은 대구. 최경선 선생 묘소가 잘 모셔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누굴까요? 김덕. 가서 검색해보세요. 자석. 김덕 뭐야? 지금 있잖아요. 김덕명? 예, 김덕명. 또 한 명. 성? 혹시 여기 안 계세요? 전두환하고 비슷한 이름. 성두환. 오, 맞췄어. 와, 라면 2그릇. 감사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60만세 항쟁은 동학 혁명의 의기와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투쟁을 개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사실만 쭉 보고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 논조에서. 그리고 이 사진을 잘 보시면요, 이 사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옷이 이쪽으로 말렸죠. 선생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발이 저 발하고 비교하면 이게 발이 이게 얼마나 부었습니까 지금. 그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발이에요. 이 맨발인데. 근데 이제 이 뒤에 누군가 지금 잡고 뒤에 구멍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 옷을 잡고 이게 사진 찍게 지금 땡기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아마 상당한 돈을 써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그분이 성함이 종훈인데 이종훈 선생인가 그러는데 그분이 이 포도청에 있는 고위 관료를 이분이 여기로 붙들려 와서 감옥에 들어가시게 될 때 그때 그분이 포도청의 고위 관리하고 의형제를 그날 밤에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소통이 되면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 시신이 광희문으로 나가는데 나가는 것도 그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현재 묘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진을 볼 때 이 사진 한 장으로 역사를 읽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봉준 장군은 물론이고 그리고 최시영 선생 이런 분을 사형 안 시키고 고종이 손잡았으면 나라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 사형시키고 하니까 나중에 자기 곁에 누가 있겠어요. 예. 아까 그 사회적 진화로 믿는 그런 인간들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라를 지키겠다고 끝까지 항쟁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의병이죠. 경부선 놓을 때 그 의병 이들이 얼마나 그 처절한 항쟁을 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죠. 그거 전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외관 한번 말씀해 보시면. 경부선 요리 보시고 자 마이크는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에요. 경부선 철로를 넣으면서 일본인 학생과 조선인 학생 간의 그 차별 대우에 분노를 해가지고 일본인 선생을 잡아다가 이제 린치를 하고 그 7월달에 그랬는데 10월달쯤 돼가지고 7명이 퇴학을 5명이 10월달에 먼저 퇴학을 당하고 3월 12일 날 2명이 또 퇴학을 당하고 19일이 졸업이에요. 근데 졸업 며칠 놔두고 퇴학을 당해서 그러고 뭐 11명이 퇴학 말고 또 뭐가 있죠? 정학. 정학. 그걸 당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대구 사범학교 7기생들의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8기생들이 또 문해반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문해반에서 반딧불이라는 책을 만들고 이래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그거는 뭐 감옥에서 그냥 복사하신 분도 계시고 거기도 원래 1회부터 사회과학 연구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래가 1회부터 계속 사범학교를 일본 놈들의 승생 앞잡이를 만들려고 사범학교를 만들었지만은 그분들의 항일 투쟁은 어느 학교보다 못지않게 1회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몇 년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1939년도에 외관 학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9년도에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나고 39년도에 외관 학생, 그 다음에 1940년도에 대구 10월 항쟁. 그 원래 대구가 이상한 도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스크바. 진짜 한국의 모스크바를 할 정도로 자익계열이 한 80%가 넘었어요 그때. 반일 성형 강의.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절도 경부선 지금 말씀하신 그 투쟁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학생이 참여한 그 비율이라고 할까 이게 굉장히 큰. 근데 이제 제가 경부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일제는 이제 원래 그 경부선을 자기들이 이제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막 하다가 이제 넘겨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했는데 하면서 걔네가 경부선 뚫을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철도부지다 해가지고 그냥 금을 걷고 수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길은 이거면 이쪽을 최대한 폭넓게 수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을 다 강제로 내쫓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러면 저항할까요? 안 할까요? 저항하면 막 목을 자르기도 하고 그런 사진이 지금
있잖아요. 철도 박물관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항쟁들이 쌓여서 3.1 민중항쟁이 일어났고, 그리고 3.1 그 독립항쟁 그때는 쌀값 폭등도 또 엄청나게 그 작용을 했습니다. 쌀값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가 1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뭐 후발 자본주의로 막 후발 제국주의를 이렇게 가다가 전쟁이 끝나버리니까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국내 경제가 막 뒤충이충하는, 그거는 뭐 1920년대 말에 공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이 그냥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60만세 항쟁 이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쭉 가면 관수교가 이제 나옵니다. 관수교에서는 이제 중심 인물이 이병립이에요. 근데 이병립은 이제 연희 전문, 그 당시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고성 전문 학생이 주로 했다는 식으로 동아일보가 처음에 보도했는데, 나중 보니까 이제 고성 전문 학생이 많지는 않았고요. 근데 연희 전문 중심으로. 근데 그 연희 전문은 일제 시기 내내 굉장히 그 항쟁을 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중앙고등학교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이현상 선생이 거기 출신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유인부를 이렇게 돌리면서 막 이현상 선생이 웅변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웅변이 그렇게 감동적이었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여러 기록에서 이현상을 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빼면 안 된다. 이현상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 시신을 서울로 올려 보내가지고 창덕궁에 전시를 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일설에는 그 시신이 이현상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한참을 거기다가 전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리고 길거리에도 전시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방구철이나 이런 것은 경찰병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병원이 어디냐? 그 당시 어딜까요? 반민특위 청사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반민특위를 깨부수고 그걸 경찰병원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근데 경찰도 이제 당시에 막 거의 준내란 상태로 가니까 부상당한 사람이 많긴 하죠.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수교 자리로 갈 때 거기서 맨 먼저 이제 외쳤다. 근데 이제 중앙고고 이런 쪽이나 중앙고등학교 이런 쪽에서는 이선호가 이제 맨 먼저 외쳤다. 근데 그건 검증이 필요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오늘 가서 검색을 꼭 해보실 분들이 류면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류면희. 그분하고, 그 다음에 이병립하고, 제가 보내드린 데에 이제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병립 꼭 기억해 주시고, 이선호 그분은 아까 천도교의 중책을 맡은, 그러니까 천도교 청년동맹 이른바 구파 지도자죠. 근데 이제 그분도 조선학생과학연구회, 그러니까 무료공산 청년회하고 이렇게 소통관계에 있거나 상당 부분 지도력을 받아들이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무료공산 청년회를 빼고 조선공산당을 빼고 60만세 항쟁을 말할 수가 없는 건데, 좀 조심할 점은 60만세 항쟁은 조선공산당이 다 했다 이런 걸로 얘기하면 저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두루두루 천도교가 이제 그 세력이 뭡니까? 일종의 좌파 민족주의죠. 그래서 그들과 사회주의가 합작을 했다. 이 합작에 영향을 주고 이게 통합작도 있었다 이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치안유지법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일제가 만든 거를 일제에서 적용하면서 조선에도 적용하고, 우리를 위해서만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 이제 좌파는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디오식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자치론이 기승을 부려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나라 그냥 송두리째 바치고 정신이 이제 다 그냥 일제로부터 해방 내지 독립하는 거 버리고 우리가 실력 양성될 때까지는 하겠다. 이게 그때까지는 우리는 독립은 미룬다. 자치를 받아내자. 근데 일제는요, 자치를 할 그런 어떤 통일된 의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한낱 헛된 꿈인데, 영국 같은 데를
영국이 인도 같은 데를 상당 부분 자치를 나중에 허용하는 거 이런 거 우리나라하고 매우 다르죠. 만약에 자치를 허용했다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르게 됐을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분열되는 건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관수교로 가갖고 거기서 이제 만세를 세게 부르고 거기서 이제 우회전, 그러니까 좌회전을 해가지고, 좌회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그 다음에 이제 경성사범학교 앞에 거기서 또 만세를 불렀고, 거기서 좀 더 가면 지금 그 병원 있는 데 있죠. 거기가 국립병원 의료원이죠. 의료원 자리가 훈련원 자리인데 거기서 또 만세를 불렀고, 일제의 그 파악된 기록인데 그 자체는 사실일 것 같아요. 일부 뺀 건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어디 갔냐? 동대문에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숭인지문 거기에서 이제 불렀는데 시작점은 어디냐? 그 동대문 병원. 그러니까 이대병원이라고 불리는 거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막 만세 외치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내려와가지고 동대문에서 벌이는 그분이 이제 시대일보 배달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배달부 조직의 그분이 고위 그 연합조직의 임원진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낙환일 거예요, 그분이. 그 성함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번에 서훈 받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분만 봐도 그분이 노동자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를 빼고 자꾸 말하려는 경향, 이건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광장의 민중을 빼고 자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면 그냥 학생이 다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중앙고보가 다 했다, 연희정문이 다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정도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 어디냐? 그게 창신동 채석장 입구라는데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거는 동묘사거리점이나 동대문에서 동묘사거리 사이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동묘 앞이다. 그러니까 동묘 뒤죠, 정확히 말하면. 정문이 저쪽인데 그 당시 정문은 이쪽이었는지 혹시 몰라요. 근데 구조로 보면 뒤가 맞아요. 거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숭인동이다. 그게 이제 지금의 그 신설동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대략 끝나고 대여가 이제 살고지 길로 다리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60만세 항쟁은 제가 특별히 결론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면면이 오르는 그 항쟁사의 하나의 커다란 발자취다. 그래서 그 항쟁을 억누르려고 계속 움직이는 그 세력의 후예가 이제 국힘이고, 민주당의 상당 세력이 또한 그렇다. 이제 요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제 민중이 스스로 조직이 돼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뭐 긴 세월이 흘러도 큰 희망이 있기는 어렵죠.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한 장 찍으시고 여기서. 네. 그러면 요게 나올 수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네. 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찍으시죠. 아이고, 이렇게 들어주시느라고. 처음에는 척추를 안 되는 네. 안전해요. 저는 앉고 다른 선생님들 쓰실 분은 쓰시오. 아우, 다 미남미녀십니다. 박희정 TV는 다 구독 누르셨죠? 예. 다 미남미녀예요. 자, 고려공산 청년의 만세 하나 하겠습니다. 고려공산 청년의 만세! 조선학생과학연구회 만세! 조선공산당 만세! 천도교 만세! 조선노농 총동맹 만세! 권오설 만세! 권오설 선생 만세! 감사합니다. 100주년 60 독립항쟁 역사 탐방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희정 TV 최고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다리 아픈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상수에 잘해보고 있으시는 분이